자, 피동, 사동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장 성분을 다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일단 피동 표현이 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피동 표현이라 보시면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게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피동의 반대말이 능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뭐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있듯이 국어에서는 수동태, 능동태라는 말 말고 피동, 능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르죠. 일단은 능동은요 주어가 혼자 하는 거예요. 능동은 주어가 직접 해요, 동작을. 근데 피동은 동작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당하기 때문에 밑에 예를 보시면은 미희가 잉어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희가 잡은 거죠. 뭐를? 잉어를. 그래서 얘는 능동입니다. 근데 이거를 피동문으로 바꿔봐요. 미희가 라는 얘가 뭡니까? 주어죠. 주어가 뭐로 바뀌어요? 미희에게라는 부사어가 되고요. 여기에 있던 목적어가 주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당해야죠. 주어가. 그래서 여기서 미가 잡던 거를 이번에는 잉어가 잡히는 것처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의미 자체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미가 잉어를 잡고 잉어는 미에게 잡혔는데 뭐 의미 자체는 같지만 문장의 형식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얘는 피동이고, 그렇게 해서 피동에서 쓰인 동사를 우리는 피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잡다는 뭐였겠어요? 능동문에 쓰인 서술어 동사니까 능동사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동사다. 어쨌든 동사인데, 자, 타동사만 피동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문장 형식이 보세요. 바뀔 때 목적어가 주어가 되잖아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타동사, 즉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만이 피동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봅시다. 필기를 해야 되니까 뭐 노트나 뭐 좀 꺼내시고요. 책에 보시면은 옆에 능동이라고 있기는 할 텐데, 자, 자세하게 좀 더 써놨습니다. 이거를 좀 필기를 하시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지금 책에 없는 게 뭡니까? 얘죠? 그리고 얘네 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다른 말로 단형 피동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건 요 마지막에 있는 거는 통사적 피동이라고 합니다. 통사적 피동, 그리고 장형 피동 이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 자, 여기 보시면은 파생적 피동. 왜 파생적이라고 하면 파생 전미사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피동 파생 전미사예요. 풀네임은. 그래서 이제 이희리기라고 이제 4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펜은 글씨가 잘 쓰이다. 원래는 쓰다였을 겁니다. 쓰다에 이라는 뭐가 피동 전미사가 붙어서 피동사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글을 쓰다. 그러니까 여기 글씨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다 했을 거예요. 펜이 글을 쓰다였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되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명사에 얘가요 전미사예요. 전미사입니다. 뭐 되다가 전미사로서 기능합니다. 어떤 전미사겠어요? 피동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니까 피동전미사겠죠. 그래서 범죄자가 법에 의해 구속되다. 원래는 이게 구속이라는 게 하나의 단어입니다. 구속 자체는 하나의 단어예요. 명사로 기능을 하는데 저 명사에다가 뭐야, 전미다라고 줬네. 전미사에 되다가 붙어서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휘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이제 이거를 전미사 취급을 하면 파생적 피동에 넣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선생님마다 또 설명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필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왜 통사적이겠습니까? 이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어 같은 경우에는 연결어미, 지 같은 경우에는 보조동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전미사가 쓰였네 뭐가 쓰였네가 안 돼. 그냥 문법적으로 어떻게 뭐 연결이 돼서 문장이 피동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해서 어지다, 게대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열다에 어지다가 붙어서 열어지다가 된 거고요. 사실이 드러나다 있죠. 드러나다에 게대다가 붙어가지고 얘는 피동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왜 다른 말로 단형피동, 장형피동이라고 하냐면 짧잖아요. 세 글자예요. 어차피 해봤자 몇 글자 안 되다. 붙는 애들 봐봐. 하나 아니면 두 개예요. 짧죠. 그래서 짧은 단자 쓴 거고 세 개입니다. 길죠. 얘들보다는 붙는 게. 그래서 그냥 써서 장형피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이 파트는 외우는 게 답니다. 하지만 외우기 위해서 일단 알아들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요, 전주 찾고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자, 다시 봅시다. 이중피동입니다. 뭐가 이중피동입니까? 자, 피동피원에서는요, 이중피동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없죠? 필기하세요. 이중피동 절대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배웠던 파생적 피동하고 통사적 피동 있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하나만. 보자. 그래서 지금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혀줬다. 뭐 의미상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이게 따지고 보면 뭐냐면요, 잡, 히, 어지, 헛다인데, 자, 뭐 어쨌든 간에 얘는 어근이고요. 얘는 뭐 과거 시제 선어말 없으니까 뭐 상관없고, 얘는 뭐 종결어미니까 뭐 필요 없어.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히에 어지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히는 뭡니까? 파생 피동 만들 때 나왔던 거고, 파생적 피동. 어지다는 통사적 피동 만들 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이중 피동이죠. 그래서 안 돼요. 얘 자체는 안 됩니다. 잡혀졌다는. 그럼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잡히다가 맞는 거죠. 시제 맞춰야 되니까 잡히었다. 그래서 잡혔다가 맞겠죠. 얘가 맞겠죠. 뭐 잡아졌다도 뭐 딱히 틀린 건 아닌데, 잡아졌다. 근데 잡아졌다보다는 잡혔다가 더 어울리니까요. 얘도 뭐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이걸 따지고 보면, 자, 지금 열다에다가 리에 게대다가 붙었죠. 리에다가 게대다 두 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리다 또는 열게대다. 열리다가 낫겠죠. 그래서 이런 이중피동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능동문이 피동문이 되고 피동문이 능동문이 되는 거를 눈으로 봤는데 그게 꼭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얘부터는 노트에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노트 필기예요. 책이 없으면 무조건 노트 필기. 자, 능동문의 공백이라고 있죠. 피동문만 있고요. 그에 대응되는 능동문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피동만 있고 능동문이 없다. 자, 날씨가 풀렸다가 그 예죠. 자, 날씨가 풀렸다 보시면요, 풀리다죠. 풀리다. 날씨가 풀림 당한 거예요. 그럼 얘는 피동, 파생, 전미사거든요. 근데 얘에 해당하는 능동문으로 바꿔봐라. 이걸 능동문으로 바꾸라 했을 때 됩니까? 문장 성분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날씨를 풀다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풀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피동문과 능동문은 1대1 대응이다?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능동문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이번엔 피동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철수가 고기 맛을 보았어요. 철수가 고기 맛을 봤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철수가, 고기 맛이 그러면 맛 보인 걸 당했다고 한번 봅시다. 고기 맛이 철수에게 보였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이건 고기 맛이 어떻게 철수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피동문과 능동문이 항상 1대1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피동문만 있는 놈이 있고 능동문만 있는 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어서 배울 사동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사동 표현입니다. 사동 표현. 사동, 아까 우리가 피동의 반대 거시기가 뭐라고 했어요? 능동이라고 배웠죠. 그럼 이번에는 뭡니까? 피동 말고 사동을 배웠는데 사동의 반대 거시기는 뭐예요? 주동이라고 배우면 되는데요. 자, 이게 근데 해석상의 차이일 뿐이지 얘네 둘은 똑같습니다. 능동이랑 주동은요, 문장이 생겨 먹은 게 똑같아요. 왜? 주동의 뜻이 뭐냐면요, 주체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야? 능동이랑 똑같아요. 주어가 하는 거야. 근데 주동으로 번역이 될 뿐이고 주동의 반대말이 번역이 될 뿐, 능동이 똑같은 새끼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주어가 하도 시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동작을 얘는 자, 그래서 봅시다. 왔어요. 얘가 누군 거잖아. 뭐 누가 시켰어? 누가 했어? 당했어? 아니잖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내려와요. 주어가 목적어가 되고요. 사동주어는 새로 생깁니다. 사동문은 주어가 새로 생겨요. 시키는 놈이 새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얼음을 녹이다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이가 붙었죠. 그 다음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 성분이 하나만 있는 거고요. 자동사였고 이번에는 타동사로 볼까요? 그가 책을 읽었습니다. 역시나 얘도 내려와요. 근데 목적어는 그대로 오죠?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부사어로 오고요. 얘가 새로 생겼죠. 그가 책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에게 책을 읽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읽으라고 시켰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읽는 행동을 하는 거고, 이 또한 아이들이 얼음한테 녹으라고 시킨 거라죠. 그래서 이런 게 사동 표현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피동파생 전미사랑 사동파생 전미사랑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까? 왜 이희리기가 지금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자, 씁시다. 똑같아요. 자, 얘도 뭡니까? 사동 전미사, 그 다음에 일부 명사에 전미사가 붙었죠. 그러면 얘는 파생적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도 똑같이 짧으니까 단형사동. 어머나 씨, 이거 뭐야?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통사적 사동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장형사동. 어려운 게 없어요. 아니지, 어렵지. 안 외우면 어려워요. 외우면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동사어간의 애는 역시 사동점에서인데 뭐야? 얘는 좀 많죠. 이희리기까지는 똑같아, 피동이랑. 근데 우구추가 붙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에서 총 7개. 총 7개고, 그 다음에 일부 명사에 시키다가 붙어가지고 얘도 역시나 사동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넓히다, 길이 넓다에서 원래는 뭐였겠어? 길이 넓다였겠죠. 길이 넓다에서 새로 주어를 만들어주고, 얘는 목적어가 되고, 얘는 히를 넣어가지고 사동사를 만들어주고, 똑같죠? 차가 정지한 건데 차가 멈춘 거야? 아니죠. 내가 차를 멈추게 한 거니까 정지라는 명사에다가 시키다라는 전미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역시나 위에랑 똑같아요. 길이 넓다에서 어떻게 한 거야? 길이 넓다에서 넓게 하다를 붙인 거죠. 개하다, 개하다. 그래서 개되다와 개하다를 헷갈리는 순간 사동피동이 거꾸로 바뀌어지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외우시면 되겠죠. 아, 참고로 예문도 엄청 중요합니다. 피동사동에서는 예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왜냐? 비슷하거든요. 붙는 게 거의 비슷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짜증나는 게 그게. 이희리기 우구추 같은 경우, 이희리기랑 이희리기 우구추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겁니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이 주어를 확인해. 주어를 보고 이 주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무언가를 요구하고 시키는 건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쓸 게 하나 더 있다. 왜? 피동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다. 피동에서는요, 직접 피동이니 간접 피동이니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얘는 있다. 왜 있냐? 그러게 말이다. 의미가 그렇게 달라져요. 문장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봤더니 근데 이거 시키는 게 그 내가 행동을 직접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를 하셔야 돼요. 자, 파생적 사동 있죠? 전미사 쓰는 애들. 전미사 쓰는 애들은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가능한데, 자, 직접 사동은 뭐고 간접 사동은 뭐냐? 쓰면요, 내가 왜 이걸 안 써놨을까? 아우, 팔 아프게. 자, 직접 사동이란 시키는 주체가 그 행동을 직접 합니다. 문장에서 시키는 주체가, 그러니까 사동문의 주어가 그 행동을 직접 해요. 그 행동을 직접 합니다. 아니, 시킨다며요. 그걸 왜 지가 해요? 이거가 그죠.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다. 자,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는데 엄마가 직접 애 머리에다가 옷 씌워주고 입는 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엄마가 야, 옷 입어! 하고 엄마가 입히는 거야. 그럼 봐봐. 그 입힌다는 그 행위를 엄마가 하죠. 하지만 옷을 입는 건 누구야? 애잖아. 그러니까 그 행동을 엄마가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접 사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간접 사동은 뭐냐면 엄마가 옆에서 팔짱 딱 끼고 빨리 입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스스로 주섬주섬 입겠죠. 근데 그것도 시키는 걸로 보죠, 우리가. 그래서 간접 사동은 뭐다? 시키는 주체가 행동을 하지 않을 행동을 아이씨 이 소리 제일 싫어. 그냥 명령만 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시키기만 하는 게 간접 사동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다는 그 두 가지의 뭐라 말해야 돼? 그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파생적 사동은 이희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면 이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의 뜻이 다 있는데, 문제는 통사적 사동은요,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게 하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는 게 떠오릅니다. 입게 하다. 애들을 얼마나 막 입어라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했으면 애가 입겠습니까?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먹이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개에게 밥을 먹이다 같은 경우에는 간접 사동도 떠오르고 직접 사동도 떠오를 겁니다. 내가 이렇게 푹 떠가지고 애 입에다가 탁 계속 먹이는 것도 떠오를 거고요. 하지만 내가 강아지에게 밥을 먹게 하다라는 거는 강아지 앞에다가 밥을 주기만 하고 어떻게든 먹게끔 내가 유도를 하는 거지. 걔가 직접 행동하도록.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은. 네, 그래서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이 이렇게 뜻이 각각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그냥 파생적 사동은 다 되고요. 얘가 간접 사동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사동, 피동 사동이 아직 안 끝났어요. 목적어가 무적 명사면 파생적 사동만 가능합니다. 왜냐? 자, 파생적 사동이라는 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직접 사동이 되냐 안 되냐죠. 그러니까 파생적 사동, 왜 이렇게 발음이 세?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차이점은요, 직접 사동을 하냐 안 하냐거든요. 둘 다 간접 사동의 의미는 있으니까. 직접 사동이란 게 뭐였죠? 나도 얘도 직접 하는 거죠. 근데 봐봐, 직접 할 수가 없을 때는 어떡할 건데? 개하다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영희가 고민거리를 숨긴 거죠. 그럼 봐봐, 순따에 기라는 파생적 사동을 붙였는데 영희가 이거를 직접 숨겨야 된단 말이죠. 왜? 고민거리를 야 너 숨어 한다고 고민거리가 그러고 숨냐? 못 숨는단 말이야. 그래서 영희가 고민거리를 숨게 하다가 안 돼요.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사동이 가능한 거라서 하면 되는 거죠. 특히 얘도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가 유산한테 야 너 남아 해서 유산이 직접 남을 수가 있냐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하다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간접 사동만 가능한 통사적 사동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목적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감정이 없는 무정명사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쓸 게 많죠. 일시정지하고 쓰세요. 그리고 이중사동이 될까요? 피동은 이중피동이 절대 안 됐습니다. 됐다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대학을 못 가요. 근데 사동 같은 경우에는 돼요. 왜 되냐? 그러게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돼요. 자, 봐봐. 길이 넓죠? 길이 넓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라는 주어를 새로 만들어줘서 사동문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길이 넓다 해서 넓다에 히 붙여가지고 얘는 목적을 왔죠. 학생들이 길을 넓히다. 오케이, 얘까지는 됐는데 이거 한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또 사동을 붙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 보세요. 아까 사동문이요. 자동문이 자동사를 쓰던 타동사를 쓰던 둘 다 됐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넓히다가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의미상. 타동사잖아요. 길을 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붙여도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붙인 거야? 또 선생님이라는 주어를 또 새로 만들어주고 문장 성분 싹 바꾸면 돼요. 그래서 넓히 개하다까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길을 넓히게 하다. 이런 뭐니까 선생님이 땅 좀 파 해가지고 직접 넓히게 한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길을 이렇게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직접 사동을 한 거고 얘는 간접 사동을 하게 된 거다 라고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사동 됩니다. 이중피동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에 얘도 역시 뭐가 존재하겠습니까? 주동문. 주동문만 존재하는 애가 있고요. 사동문만 존재하는 애가 있어요. 피동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자, 내가 종을 울리다. 근데 종이 울다? 종이 어떻게 스스로 울지? 종은 스스로 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게 없지? 먹이다? 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얘도 똑같으니까. 뭐 다른 아까 내가 뭘 얘기하려면 소를 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소를 먹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관용구거든요. 아이고 씨. 관용구야, 관용구. 뜻이 바뀐. 그냥 관용구인데요. 이것도 뭐야? 지금 보시면 소를 먹이는 거니까 뭐야? 사동문이죠. 근데 얘에 해당하는 주동문이 없습니다. 소가 우리 집을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소가 먹다? 뭘 먹어? 그러니까 키운다라는 뜻이 사라져버려. 주동문으로 바꿔버리면요. 그래서 이 경우도 주동문의 부재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넘길게요. 별표 치세요. 이거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사실상 잊혀졌다 하나만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피동과 타동을 다 배웠잖아요. 피동도 배우고 사동도 배우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타동사와 파생사동사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타동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동사가 하나의 무슨 주어? 아니 주동문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사로 배웠는데 이 새끼가 쓰이는 환경은 무슨 주동문, 능동문처럼 쓰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밝히다는 사동사지만 하나의 타동사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골 때리는 건데 그냥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동사지만 하나의 타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피동 표현인 어지다가 붙을 수 있어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그냥 결론만 보세요. 밝혀지다 보는 순간 밝히 어지다로 봐서 니들이 뭔 줄 알아요? 이중피동인 줄 알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봅시다. 방이 다요. 방이다. 주동문이죠. 그래서 불이 방을 밝혔습니다. 사동문이 됐죠. 새로운 주어가 생기고. 사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히는 뭡니까? 사동전미사란 말이죠. 근디. 자, 이렇게 된 밝히다가 뭐가 된다고? 사동사지만 타동사로 인정이 됩니다. 어디서? 국어 사전에서. 그러면 경찰이 진실을 밝혔죠. 경찰이 밝혔어요.
경찰이 한 거니까 얘는 의미상 능동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생겨먹은 게 희를 박았어도, 아무리 생겨먹은 게 희가 있는 Y가 사지 않습니까? 해도 다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능동으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능동문을 피동으로 바꿨을 때 어떤 모습이 되냐? 진시을이 주어가 되고 얘가 부사어가 되어 어지다를 붙여버렸더니 그냥 단순한 피동이 됐죠. 그래서 이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그래서 진시 이중 피동인 척 하는 새끼예요. 악랄하죠?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두세요. 외워두시고. 이렇게까지 하면 뭡니까? 피동사동은 끝입니다. 설명 매우 짧고 간단하고 25분 만에 끝나는데 이게 실제 수업에서는 한 40분 정도 걸려요. 4, 50분. 계속해서 너네가 질문이 탁탁탁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정리하면서 모르는 거 어떡하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꼭.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표현입니다. 더럽게 빨리 끝나요. 부정표현. 자, 부정표현 제일 쉽습니다. 그냥 싫다고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예요. 뭐를? 뒤에 있는 서술어를. 그래서 긍정표현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는 문법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들어가? 흰색이 없다. 그냥 써야겠다. 자, 안부정문이라고 있습니다. 안부정문이 뭡니까? 안 플러스 용언이에요.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 치 아니하다 라고 해서, 자, 보아하니 짧죠? 짧은 부정입니다. 그 다음에 용언 어간에 치 아니하다. 뭐 긴 게 묻네요. 긴 부정이죠. 또 짧은 부정, 긴 부정 또는 한자로 하면 단형 부정, 뭐 장형 부정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 정도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뭐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짠자, 길 짠자를 누가 몰라? 자, 그래서 봐봐. 너가 이성 친구랑 안 사귄다. 네가 안 사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길게 빼는 게 있어요. 이 안을요 뒤로 보내면 사귀지 않다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하다가 줄은 게 안타예요. 아니 하다가 줄은 게 안타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긴데, 자, 봐봐. 안 사귄다. 야, 너 왜 여자친구 못 사귀냐? 못 사귀는 거 아니야, 안 사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새끼들이 있지. 자, 보면 왜 안 사귄다가 정신승리가 되는 거야? 이건 단순 부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의지 부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난 안 만드는 거야. 내가 안 만드는 거라고. 내가 안 하는 거다. 단순 부정은 뭐예요? 사과가 파래요, 안 파래요? 안 팔았죠. 그냥 안 팔은 거야. 파랗지가 않는데 차라리 초록색이거나 빨간색이지. 하늘에 손이 닿아요, 안 닿아요? 하늘에 손 안 닿는데요? 그럼 맘만 먹으면 닿냐? 아니라고. 그때는 의지부정이나 단순부정이라고. 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그래서 단순부정으로 쓰이기도 하고 의지부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못부정문. 얘도 역시 짧은 긴으로 나와 있고요. 자, 못부정문은 뭐냐? 똑같아요. 못을 뒤로 하면 못하다가 되는데 얘는 능력 아니면 외부의 원인입니다. 그죠? 야, 너 숙제 왜 안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봤죠. 그럼 거기서 그냥 안 했는데요? 이러면 바로 뺨 맞죠. 왜? 네가 안 한 거고 네 의지로 안 한 거잖아. 그니까 너네는 뭐래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왜? 제가 몰라서 못했고요. 또는 놀러가서, 아니 뭐 다른 원인 있잖아요. 맨날 부모님이 외식하러 갔어요. 아니면 다른 게 남았어요. 수행평가가 많아서 못했어요. 뭔 다른 원인이 있대? 맨날. 그게 무엇이죠? 못하다. 그 다음에 끝이야. 안목부정문이 끝입니다. 얼마나 쉬워. 그래서 못하다, 못하다. 뭔 소리야? 그 다음에 못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말아 말다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명령형과 청유형 있죠. 문장 성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평서문, 의문문, 그 다음에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 중에서요. 명령문과 청유형에만 쓰이는 부정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안목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명령 청유형에 못 써요. 그래서 여기다 쓸까? 명령문이나 청유문에 불가해요. 그래서 봐봐. 이성 친구를 못 사귀어라? 안 사귀어라? 말이 안 되거든요. 사귀지 마라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 또는 마라라고 해요. 그다음에 청유문에는 역시나 야 학원 안 째자? 학원 못 째자? 말이 안 돼요. 학원 안 째자 못 째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 째지 말자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성친구를 사귀지 말자. 안 사귀자? 못 사귀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어과 청유형에만 사용이 가능한 거야. 왜? 안 사귀자? 못 사귀자? 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어과 청유형에는 마라 또는 말자가 쓰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냥 나 혼자 주저주저 떠들면서 설명하는 거는 30분이면 끝나요. 근데 설명할 때는 오히려 또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도 풀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필기하면서 모르는 것들은 다 뭐로 해야 됩니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지금 그 시간을 싹 다 제외하니까 30분밖에 안 들어갔는데 그래서 앞에서 바로바로 질문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정리를 해서 두고두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